우리가 어저께 로테이트에 대해서 공부했단 말이죠. 사물을 회전시키는 명령어였습니다. 자, 화면에다가 이렇게 사선을 하나 그려보죠. 저는 30도짜리 선을 그렸습니다. 먼저 각도를 알 수 있는 30도짜리 선을 그려보시죠. 자, 얘를 75도로 맞추고 싶어요. 뭐 65도?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알 수 있는 어떤 각도로 바꾸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90도로 바꾸고 싶어요. 75도로 바꾸고 싶어요. 자, 로테이트 기준점 클릭하고 여기 보면 레퍼런스라는 말 보이시나요? 레퍼런스가 참조하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지정한 각도를 참조하여 새로운 각도로 입력하겠습니다. 이게 레퍼런스예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하죠. 엄마 저기 참고서 사게 돈 좀 주세요. 레퍼런스 북이 참고서예요. 영어로 번역하면 레퍼런스 북이 참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참조하다, 참고하다 라는 뜻이에요. 자, 레퍼런스를 눌러보죠. 레퍼런스를 눌렀더니 현재 각도를 물어봅니다. 현재 각도 30도 엔터. 내가 원하는 각도 75도. 그러면 정확한 절대각도 75도를 맞춰줍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레퍼런스는 절대각도로 바꾸는 겁니다. 절대각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절대각도로 바꾸고자 할 때 레퍼런스를 씁니다. 자, 다 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보죠. 알 수 없어요. 각도를 알 수 없습니다. 각도를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알 수 없는 각도로 한번 그려보시죠. 자, 이렇게 각도를 알 수 없는 경우 로테이트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 클릭하고, 자, 여기를 클릭했어요. 더 이상 더 각도를 알 수 없는 거죠. 레퍼런스, 여기 각도를 모르잖아요. 이럴 때 씁니다. 원점 클릭하고 반대점을 이렇게 두 점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게 절대각도가 들어와요. 두 점을 클릭하면, 점 두 개를 클릭하면 각도가 들어옵니다. 0도. 다시 한번 볼까요? 로테이트 기준점 레퍼런스, 각도 몰라요. 그러니까 점 두 개를 클릭합니다. 자, 근데 어떻게 되나요? 180도 돌아간 거 보이시나요? 아까하고 좀 다르죠? 다시 봅니다. 로테이트 기준점, 제가 기준점을 여기다 잡았죠. 레퍼런스, 그럼 점을 어떻게 찍어야 돼요? 기준점에서 그 반대로 찍으셔야 됩니다. 여기가 0이 되는 거고 여기가 내가 원하는 각도. 근데 여기를 첫 번째 점으로 찍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각도가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항상 기준점 클릭하고 반대점 클릭하고, 그래야 이렇게 커서랑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0도. 자, 한번 해보시죠. 근데 설명은 안 했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명령어들 중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라인을 이렇게 그렸고요. 라인 퍼펜디큘라, 수직점이요. 수직점을 적당히 요만큼 그렸습니다. 치수를 몰라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확하게 옵셋이 일어나고 싶어요. 옵셋을 하고 싶어요. 옵셋, 그러면 간격을 물어보잖아요. 근데 간격 모르잖아요. 간단해요. 여기 점 두 개 찍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CAD는 전반적으로 다 이런 기능들이 다 들어있어요. 설명을 하지 않고 우리가 쓰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근데 다 이런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자, 옵셋도 한번 해보시죠. 자, 이 도면을, 이 종이를 스캔 받은 얘를 CAD로 가져오고 싶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PNG 파일이네요. 다운로드 폴더에, 아니면 사진, 제가 사진에 저장을 했습니다. 일단 보고 하세요. 자, 사진에 있죠?
요거네요. 자, 드래그 앤 드랍입니다. 드래그 앤 드랍. 드래그에서 드랍 떨어뜨리는 거죠. 자, 드래그 앤 드랍.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커맨드 라인에 보면 0,0이 나오죠. 인서트 포인트, 이미지가 들어올 포인트 0. 그 다음 스케일 팩터 1. 여기 보면 되게 작아요. 지금 위드 1mm, 하이트 1mm, 1.4mm 이렇게 나옵니다. 되게 작아요. 좀 작게 들어온 겁니다. 로테이션 각도 0도. 그러면 자,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이미지 들어온 거. 이게 첫 번째 방법. 자, 두 번째. 오른쪽 버튼 누르고 이미지 복사. 이미지 복사 됐다고 나오죠? 그럼 여기는 뭐 어떤 단축키 쓰면 되나요? 그렇죠. 컨트롤 V. 똑같이 0,0, 0,0. 그러면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근데 어떤가요? 가로 세로 비율이 안 맞아요. 지우고 다시 컨트롤 V. 0,0. 이제 제대로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길이가 길쭉하게 나오면 지우고 다시 불러들이시면 돼요. 자, 불러보시죠. 자,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어디라고요? 요만큼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만큼을 그리면 돼요. 근데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커서가 흰색이에요. 근데 배경도 흰색이죠. 안 보여요. 그래서 잘 봐야 돼요. 자, 라인. 자, 이렇게요. 여기 커서 사이에 흰색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라인과 라인 중간쯤에 클릭. 선이 이렇게 그려지도록. 조금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지나가도 상관없고. 자, 저는 선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자, 그 다음에 이미지 지울 겁니다. 여기 클릭해서 이미지 삭제. 자, 88-6번 대지 들어온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여기 자, 이 그림에서 없는 것들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방위 표시요. 동서남북 표시요. 여기는 이쪽이 그냥 북쪽이에요. 여기가 남쪽이고 이쪽이 동쪽이고 서쪽입니다. 그러면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되나요? 여기가 도로고 여기가 도로니까 도로를 피해서 이 방향으로 짓거나 아니면 이 방향으로 짓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어떻게 지어야 될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이쪽이 동쪽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지으면 동남향이 되네요. 이렇게 지으면 서남향이 되겠군요. 이해되시나요? 도로를 보고 도로 앞쪽에다 집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최대한 도로를 피해서 이제 집어넣어야 되겠죠. 건물을. 동남향으로 되든지 서남향으로 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되겠네요. 그죠?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남향으로 지을까요? 서남향으로 지을까요? 네? 기역자. 뭐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자, 다시요. 이쪽으로 넘어가서 볼까요? 우리 요거를 그려볼 겁니다. 자, 서클 반지름 10mm. 되게 작네. 그 다음 라인. 자, 오스냅 쿼드란트를 이용하시고요. 쿼드란트 체크. 자, 쿼드란트 체크하시고 이렇게 화살표 그리시면 됩니다.
옵셋 5mm. 자, 얘는 5mm가 아니고 2.5mm겠죠? 옵셋 2.5mm. 나머지는 다 필렛. 그 다음에 트림으로 자르면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이동하죠. 이렇게 이동해서 이 끝에다가 놓습니다. 스케일 명령으로 조금만 키우면 좋겠어요. 비례가 안 맞아요. 근데 일단 넘어가죠.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스케일을 조금만 해보도록 하죠. 여기 스케일 명령어 보이시나요? 스케일은 크기를 조절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스케일, 그 다음에 클릭하고 여기다가 몇 배인지 배수를 적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5배 그러면 이렇게 5배가 커집니다. 반대로 줄이고 싶으면 스케일 기준점 클릭해주고 0.1 그러면 0.1로 줄어들겠죠. 스케일을 통해서 이 크기를 맞추어 보세요. 자, 저는 조금 더 키워보도록 하죠. 자, 적당히 이렇게 맞추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스케일이래. 로테이트. 자, 얘를 이렇게 로테이트 돌려서 0도로 이렇게 맞춰야 작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각도를 모르잖아요. 이 각도를 0도로 맞춰야 돼요. 0도로. 지금 배운 로테이트 기준점 클릭하고 레퍼런스 기준점의 반대점 그리고 0도. 평면이 이렇게 생겼네요. 자, 한번 맞춰 보시죠. 자, 이번에 스케일을 할 겁니다. 요거 냅두고 파일을 하나 더 끄집어 내겠습니다. 자, 렉탱글 10,10 제가 10에 10짜리 정사각형을 그렸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스케일은 크기를 조절하는 명령어입니다. 스케일 그리고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 베이스 포인트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 스케일 팩터 몇 배를 키울 건지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2배. 그러면 2배인 20이 됐죠. 다시 한번 볼까요? 스케일 0.5 그러면 다시 10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2배 키웠다 0.5로 줄였다 한번 해보시죠. 자, 스케일 제가 3배를 키웠습니다. 3으로 했어요. 그럼 30이죠.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하려면 얼마로 줄이면 되죠? 0.3인가요? 0.33인가요? 자, 이렇게요. 스케일 분수 쓰세요. 분수 1 나누기 3이라고 3분의 1로 줄여주세요. 이렇게요. 분수 쓰세요. 분수. 이해되시나요? 3배 키웠어요. 그 다음에 3분의 1로 줄였어요. 2분의 1로 줄였어요. 자, 보세요. 스케일 제가 5배 키웠습니다. 5배 키웠죠? 다시 볼까요? 스케일 그러면 5배를 줄일 거예요. 5분의 1로 줄인다는 얘기잖아요. 1 나누기 5 5분의 1로 줄였습니다. 분수를 쓰면 크기를 키우거나 줄일 때 많이 쉬워요. 한번 해보시죠. 자, 스케일 기준점 클릭하고 나면 카피 기능이 있네요. 카피 5배 그러면 이렇게 하나 복제하고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자, 카피도 한번 해보시죠. 자, 스케일 여기도 레퍼런스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레퍼런스 지금 크기가 50이잖아요. 이걸 40으로 맞추고 싶어요. 그럼 몇 분의 몇으로 줄여야 되는 거죠? 감이 안 잡히잖아요. 그죠?
여기다 쓰는 겁니다. 현재 길이 50 엔터, 내가 바꾸고자 할 길이 40. 그럼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스케일, 기준점 클릭, 레퍼런스, 현재 크기 40, 내가 바꾸고자 할 거 35. 되나요? 다시 봅니다. 스케일, 자, 레퍼런스, 현재 35, 내가 바꾸고자 할 거 50. 그럼 50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실제 길이를 통해서, 아까 로테이트도 실제 각도를 가지고 했었죠. 똑같이 실제 길이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스케일로 적당히 크기를 조절했어요. 이렇게 적당히 조절해 봤습니다. 치수는 16.2라고 나오지만 사실은 소수점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더 많아요. 소수점을 보면 최대 9자리까지 나오는데 어디 있을까요? 소수점이 이렇게 쭉 나온단 말이죠.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사실상 길이를 알지 못한다라는 가정하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길이를 알지 못해요. 스케일, 근데 얘를 20으로 맞추고 싶어요. 자, 베이스 포인트 클릭하고 레퍼런스, 베이스 포인트 클릭하고 반대점 클릭하고 숫자 20 엔터. 그러면 정확하게 20으로 맞춰진 거 보이시나요? 이거 로테이트 레퍼런스 사용하는 방법하고 똑같죠? 점 2개 클릭하고 내가 원하는 각도, 점 2개 클릭하고 내가 원하는 길이. 자, 한번 해보시죠. 가요? 자, 여기 봤더니 16,950이랍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6,950이요. 근데 우리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근데 얘가 실제로 얼마가 돼야 돼요? 16,950이 돼야 되는 거죠. 네, 스케일, 레퍼런스, 기준점 클릭하고 반대점 클릭하고 16,950. 그러면 이게 실제 사이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 방위도 실제 방이고 크기도 요만큼이 실제 크기가 되는 거죠. 나머지 여기는 적당히 다시 그려야 되겠죠. 실측한 다음에. 자요, 한번 해보시죠. 자, 렉탱글 골뱅이 420,297, 420의 297은 A3죠. A3. 그 다음 옵셋 10mm. 요건 테두리 선입니다. 테두리 선은 1mm. 이렇게 테두리 선을 주시면 되고, 자, 스케일, 여기서 축척 값을 넣는 겁니다. 40. 40배 커진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X라인, 지오메트릭 센터, 옵셋 4000, 옵셋 3000, 자, 필렛, 자, 그러면 8000에 6000짜리를 A3 40분의 1로 그렸네요.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렉탱글 골뱅이 8000, 6000. 내가 그려야 되는 대상지는 요거죠. 근데 여기에 도면 테두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도면 테두리는 렉탱글 420, 297 요만해요. 여기에 옵셋 10mm, 10mm 안쪽으로. 자, 얘는 1mm 선이고, 그러면 이렇게 1mm 선 들어간 거 보이시죠? 자, 이때
어떻게 해요? 얘를 여기다 밀어 넣나요? 그게 아니고 얘를 키우는 겁니다. 스케일 몇 배? 40배. 자, 이동하기. 자, 이렇게 됐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종종 이런 일이 발생해요. 클라이언트에서 도면이 와요. 원청업체에서 A2나 A0에 도면이 그려서 와요. 그러면 도면 축척을 다시 바꾸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1:40 도면이잖아요. 이걸 1:50 도면으로 바꾸고 싶어요. 또는 1:30 도면으로 바꾸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렇게요. 자, 카피. 자, 다시 한번 카피. 자, 스케일. 자, 지오메트릭 센터. 레퍼런스. 자, 현재가 얼마예요? 축척이 40이죠. 다시 스케일. 자, 지오메트릭 센터. 그 다음에 레퍼런스. 현재 축척이 40이죠. 이걸 30으로. 다시 볼까요? 스케일. 자, 지오메트릭 센터. 자, 레퍼런스. 현재가 40이죠. 50으로. 축척만 이용해서 그 크기를 바꾼 겁니다. 도면의 크기도 바꿀 수 있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1:40 도면, 1:30 도면, 1:50 도면. 자, 이번에는 스트레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여기 스트레치, 늘리기. 이 스트레치는 조건이 있습니다. 스트레치에 대한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걸침 선택을 하셔야 되고, 이거 끝점 포함이요. 이 두 가지 조건을 기억하시면 돼요. 캐드는 걸침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끝점을 같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걸침 선택으로 하되 끝점을 포함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요. 자, 라인을, 제가 렉탱글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스트레치는 늘리기입니다. 자, 스트레치 하기 전에 얘는 분해하겠습니다. 분해됐기 때문에 이렇게 다 선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이거 다 분해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익스플로드 단축키는 X죠? 자, 그 다음 스트레치. 여기에 스트레치 명령을 실행하면 이렇게 떠요. 셀렉트 오브젝트. 객체를 선택하는데, 스트레치 하기 위해서 객체를 선택하는데 by 크로싱 윈도우와 크로싱 폴리건. 크로싱, 걸침 선택으로 선택해 주세요 라고 떴습니다. 자, 걸침 선택이라는 게 뭐예요? 빈 공간을 클릭한 다음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죠. 자, 근데 어떻게 되나요? 뭔가 일어났나요? 자, 다시 스트레치. 아무것도 안 일어나죠. 다시 봅니다. 스트레치. 여기 끝점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엔터. 늘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스트레치. 빈 공간 클릭. 왼쪽 이동. 그러면 여기 끝점 들어가 있죠. 여기 교차되고 있죠. 네, 엔터. 기준점 클릭. 그 다음에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늘어날 건지 클릭. 그럼 늘어난 거 보이시나요? 네, 걸침 선택의 끝점 포함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스트레치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 클릭하고 골뱅이 100만큼 0도 방향. 그러면 100만큼 0도 방향으로 늘어난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스트레치 골뱅이 100만큼 90도 방향.
그러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스트레치를 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스트레치 이렇게 하나만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삐죽삐죽 스트레치 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3개요. 그럼 3개가 스트레치 되는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제가 이렇게 라인, 서클, 렉탱글을 그렸습니다. 선택하고 나면, 명령어 없이 선택하고 나면 여기 그립들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제가 이 그립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때 여기 어떤 명령어가 들어있어요. 어떤 명령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필요 없어요. 델키 누르면 지워집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그립을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명령어가 들어갑니다. 스트레치요. 다시 한번 엔터. 이때 엔터 치는 겁니다. 그럼 이동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엔터. 회전이요. 다시 엔터. 스케일이요. 크기가 커지고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다시 엔터. 이번엔 대칭입니다. 다시 엔터. 이번엔 스트레치요. 그러니까 종종 이렇게 해요. 명령어 선택 안 하고 클릭한 다음에 그냥 여기 눌러서 이렇게 조절하는 거죠. 되게 많이 써요. 원을 클릭하면 그 원의 크기가 늘어들었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그 다음에 중심점 클릭하면 이동되겠죠. 자요, 가운데를 누르면 스트레치 나는 거 보이시죠? 근데 끝점을 클릭하면 변형이 들어갑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한 번씩 해보시죠. 렉탱글 420,297 옵셋 10mm. 자, 이 안쪽에 글로벌 위드를 1로 바꿔놨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위드 1로 바뀐 거 보이시죠? 근데 제가 이거 설명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이 안쪽 선을 얘를 테두리 선이라고 했습니다. 테두리 선이 10mm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재본할 때 여기 얼마로 바꾸라고요? 25요. 그러면 이쪽으로 15mm가 더 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잘? 이렇게 15mm 스트레치 된 거 보이시나요? 네, 스트레치로 15mm 늘려버리면 여기가 25mm가 됐죠? 그럼 재본할 준비 됐네요.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과제물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죠. 자, 캐드 실습 자료에 이제 아무거나 하나 이렇게 해볼 건데, 자, 요가 어떤 거 해볼까요? 요가제만 요거? 아니면 요거? 자, 요거 해보겠습니다. 찾아보시죠. 자, X라인 0도 90도. 자, 중심선으로 바꾸고요. 옵셋 35mm. 다시 한번 30mm 25mm. 자, 45mm 75mm. 자, 전부 다 모든 중심선은 요렇게 생겼죠? 자, 그 다음 서클. 자, 지름 18mm. 그 다음 지름 30mm. 자, 이렇게 생겼네요. 트림으로 끊으니까 자, 이런 모습이네요. 그 다음 서클 지름 14mm 지름 30mm. 다시 한번 지름 14mm 지름 26mm. 서클 TTR, 아니 여기서 중심선들을 다 지워 볼까요?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120, 그 다음 트림으로 삭제. 다시 한번 서클 TTR 반지름 100mm 트림으로 삭제. 자, 이 부분은 필렛 반지름 5mm. 자, 라인으로 세우고 필렛 반지름 5mm. 자, 트림으로 삭제. 자, 요렇게 생겼네요. 그죠? 자,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쭉 그려보시죠. 랭스는 설명드리도록 하죠. 랭스는 길이를 조절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지금 보시면 중심선들이 다 짧죠? 원래 중심선들이 다 이렇게 5mm씩 나와야 되잖아요. 자, 랭스는 명령어 실행하면 이렇게 나와요. Select on Object Measure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다이나믹이 되어 있네요. 여기 델타요. 델타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값을 델타라고 합니다. 플러스 5 그러면 한번 클릭할 때마다 5mm씩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요. 클릭하면 늘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이제는 옵셋 한 다음에 트림하는 게 아니고 랭스의 델타를 이용하시면 선정리가 끝났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랭스 델타 20mm. 그럼 한번 클릭할 때마다 20mm씩 늘어나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끝점이. 다시 봅니다. 마이너스 50. 그러면 한번 클릭할 때마다 이와 같이 50mm씩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어느 순간 줄어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건 50보다 작으니까 안 되는 거겠죠? 자, 여러분들도 두 가지 값 한번 해보시죠. 랭스. 자, 이번엔 퍼센트요. 퍼센트가 100분율이죠. 그러니까 100보다 크면 늘어나는 거고 100보다 작으면 줄어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0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00%씩 커져라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50% 그러면 현재 크기의 절반 크기로 줄어들어라 이런 뜻이 되겠죠. 퍼센트도 한번 해보시죠. 랭스는 이번엔 토탈이네요. 토탈은 전체 길이입니다. 전체 길이를 200으로 맞춰주세요. 그러면 더 이상 늘어나진 않겠죠.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랭스는 이번엔 다이나믹이네요. 다이나믹은 그냥 없습니다. 마우스로 적당히 조절하는 겁니다. 동적인이란 뜻이죠. 클릭하고 마우스로 움직이시면 이와 같이 조절이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사각형을 하나 그려볼까요? 렉탱글 이렇게 크고 작은 거 하나씩. 내가 원하는 건 여기 면과 여기 모서리와 여기 모서리가 일치하게끔, 그래서 이렇게요. 이런 모습이 되게끔 갖다 놓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로테이트하고 이동해야죠. 자, 얼라인이요. 원래 이 얼라인은 3D 명령어입니다. 점 3개를 클릭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3개를 맞춰 줘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건 2D입니다. 얼라인 정렬하기. 이 조그만 사각형이 큰 사각형에 정렬되는 거죠. 조그만 사각형 선택하고 그리고 엔터. 캐드가 물어봐요. 퍼스트 소스 포인트, 첫 번째 원점 여기. 그 다음에 첫 번째 목적지 데스티네이션 포인트, 얘가 어디로 갈 거냐 이거죠. 여기. 그 다음 세컨드 소스 포인트 여기. 근데 두 번째는 여기 어디 있잖아요. 몰라요. 그래서 데스티네이션을 여기다 주겠습니다. 그 다음 서드 포인트,
서드는 없죠. 그냥 엔터. 그랬더니 CAD가 물어봐요. 스케일 오브젝트 베이스 얼라인 포인트. 크기가 달라요. 여기의 크기와 여기의 크기가 달라요. 이거 맞출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요. 그럼 갖다 맞춰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얼라인 선택하고 엔터. 소스 목적지 소스 목적지. 자, 엔터. 이번엔 예스. 스케일을 맞춘다는 얘기죠. 크기를 맞춰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커져 버립니다. 자, 얘도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포인트하고 P타입이요. 포인트하고 P타입. 자, 먼저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자, 한 번씩 클릭하시면 돼요. 포인트하고 클릭. 화면상에 별로 느낌 없죠? 이렇게 점이 추가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포인트는 화면상에 점을 추가하는 명령어입니다. 포인트를 했더니 안 보여요. 그죠? 자, 그래서 P타입을 지정할 겁니다. P타입. 점 유형이요. 점의 모양이요. 자, P타입. 제가 모양을 바꿔봤습니다. 모양 바뀐 거 보이시나요? 크기가 커졌습니다. 리젠. 크기가 작아졌습니다. 리젠. 리젠 기억하시죠? 리젠 쓰시면 크기가 이렇게 따박따박 바뀝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P타입. 그 다음에 점의 모양 바꾸고 클릭. 모양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때 여기 보시면 여기 포인트 사이즈에 나와 있죠. 여기 셋 사이즈 릴레이티브 스크린. 화면에 상대적으로 5% 크기로 보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요 아래로 놓으면 셋 사이즈인 앱솔루트 유니트 절대 단위, 오토캐드가 지닌 절대 단위의 5유닛으로 놓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절대 단위는 밀리미터죠. 그러니까 5mm로 보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보통은 그냥 5%로 놓고 많이들 사용합니다. 크기를 5%로 놓으면 화면에 5%만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리젠 하시면 돼요. 그러면 5%만하게 바뀝니다. 자, 여러분들도 크기를 한번 바꿔 보시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라인, 인터섹션. 안 잡히네요. 오스냅이 안 잡혀요. 다시 봅니다. 센터. 안 잡히네요. 다시. 지오메트릭 센터. 안 잡힙니다. 오스냅 안 잡혀요. 어떤 오스냅을 써야 되냐면 바로 이거 써야 됩니다. 쭉 내려가면 노드라는 오스냅이 있습니다. 노드. 노드가 점이란 뜻입니다. 점을 찾는 오스냅이 노드입니다. 노드. 그러면 이렇게 점을 찾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노드. 그러면 이와 같이 점과 점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노드라고 합니다. 점. 오스냅 노드가 점을 찾는 오스냅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노드를 활용해서 이렇게 연결해 보시죠. 라인 노드 에서 노드. 자, 니어레스트 기억하시나요? 근처점. 우리가 니어레스트라는 오스냅을 한번 공부한 적 있었죠. 미러 할 때. 그죠? 자, 여기 이거 근처점이었죠. 그죠? 자, 라인 니어레스트. 커서 근처에 있는 모든 점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점도 찾습니다. 다시 볼까요? 니어레스트 점을 이렇게 찾아줍니다. 니어레스트를 활용하시면 점을 찾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종종 잘 나와요. 다음 중 점을 찾는 오스냅이 아닌 것은, 뭐 점을 찾는 오스냅들끼리 묶인 것을 찾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나와요. 그래서 노드가 점을 찾는 오스냅이 맞습니다. 요게 정확하게 노드가 점을 찾는 오스냅이고, 니어레스트도 점을 찾습니다. 근처잖아요. 커서 근처에 있는 모든 객체란 뜻이니까 찾아냅니다. 그럼 얘는 뭘까요? 도대체 얘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그냥 모양입니다. 형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바다에 나가면 부표가 떠 있죠.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그러니까 부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부표 밑에 암초가 있을 경우, 또 하나는 부표 밑에 그물을 다 매달아 놓은 경우,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부표 밑에 뭔가 있다는 얘기죠, 결론은. 얘가 부표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밑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점이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죠. 라인. 제가 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번에 명령어는 요거요. 어디 갔나요? 네, 디바이드하고 메주어. 디바이드는 똑같이 나누는 거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조각, 8조각 이렇게요. 크기는 몰라요. 다만 개수만 압니다. 메주어는 300mm 간격, 이렇게 간격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어디서 나왔었냐면 경로 배열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자, 디바이드. 그리고 클릭합니다. 그러면 엔터 넘버 오브 세그먼트, 몇 조각으로 나눌까요? 라고 나옵니다. 6개요. 6조각이 아닌데요? 이게 선이 끊어진 게 아니잖아요. 선이 끊어진 게 아니고 뭐가 들어간 거예요? 포인트가 들어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P타입. 원래 P타입이 이겁니다. 그러면 디바이드가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죠. 이렇게 선택해 봐야 아는 거죠. 디바이드는 포인트를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결론은 포인트를 모르면 못 쓰는 겁니다. P타입. 그래서 포인트. 그러면 여기 한 조각, 2개, 3개, 4개, 5개, 6개, 6조각 됐네요. 나머지 뭘로 연결하는 거예요? 노드 또는 니어레스트로 선을 연결하면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메주어. 메주어는 길이로 나누는 겁니다. 길이. 자, 클릭했습니다. 길이를 물어봐요. length of segment. 길이가 얼마인가요? 100mm. 자, 제가 여기를 선택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끝점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1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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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짜투리. 다시 한번 볼까요? 메주어. 제가 이번에 오른쪽을 클릭합니다. 100mm. 그랬더니 이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100mm 자르고 나머지 짜투리. 자, 한번 해보시죠. 이과제물입니다. 그리신 분도 있고 아직 안 그리신 분도 있는데 한번 보세요. X라인 0도, 90도, 45도. 옵셋 120, 옵셋 80. 자, 트림. 자, 적당히 선을 띄우고 옵셋 100, 필렛 트림. 자, 펜슬을 이용하면 되겠죠.
자, 여기부터 그려볼까요? 옵셋 70. 자, 라인. 자, 지우면 되겠고요. 그 다음 옵셋 45. 서클 반지름 15. 자, 트림으로 이렇게 지우시면 됩니다. 이때 선을 긋고 로테이트. 자, 중심선에서 카피 90도. 그러면 중심선이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랭슨 델타 3mm 조금 이렇게 꺼냈고요. 필렛 반지름 15mm. 자, 그 다음 챔퍼 디스턴스 10. 그 다음 옵셋 20 45. 그 다음 옵셋 20. 자, 라인 여기서 자, 이런 모습이네요. 자, 얘네들은 은선. 그러면 오른쪽에서 본 모습은 끝났네요. 자, 왼쪽에서 본 모습 옵셋 30 15 28 25. 나머지 22가 되겠고요. 라인 이 부분이 여기 필렛 반지름 0으로 해서 다시 이 부분이 여기겠네요. 필렛 다시 이 부분이 여기겠군요. 다시 한번 필렛. 그 다음 이 부분은 여기네요. 자, 라인 중심점의 위치가 여기입니다. 자, 매치 프로퍼틱스 랭슨 델타 5mm. 아니, 랭슨 델타 10mm. 왜 10mm일까요? 제가 3에서 5mm 준다 그랬죠. 근데 얘 축척이 얼마예요? 1대 2죠. 그러니까 2배가 길어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만약에 내가 3mm 줄 거예요. 그러면 랭스를 얼마로 줘야 돼요? 6mm 줘야 되는 겁니다. 축척이 1대 2니까. 자, 라인 이 부분 여기. 자, 이 부분은 자, 여기. 이때 여기 쿼드란트 점이 이 밑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요. 여기는 이 쿼드란트 점이 보이게 돼요. 그러면 정면 끝났습니다. 자, 이 부분 하나씩 하나씩 다 끌고 가면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 여기도 여긴 거죠. 필렛 트림으로 끊으면 이런 모습이 되겠네요. 필렛 반지름 10mm. 그 다음 라인 여기 챔퍼링이죠. 자, 여기 트림으로 끊고요. 그 다음 이 부분이 자, 여기군요. 필렛. 아이고. 자, 이런 모습이고요. 선 연장하고 여긴 지우고 이렇게 생겼군요. 중심점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자, 속성 일치, 랭슨 델타 10mm. 역시 마찬가지로 일단 눈에 보이는 것부터 그리세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부터.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여기 쿼드란트 포인트,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요. 쿼드란트 포인트가 은선으로 보이게 됩니다. 다 됐네요. 레이어, 요령이 이제 이런 거예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를 3번 클릭,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여기다 숫자 1 쓰고 엔터, 2 쓰고 엔터, 3 쓰고 엔터. 라인 타입도 마찬가지. 다 지워볼까요? 여기서 하면 안 되겠구나. 로드. 그 다음에 자, 클릭하고 알파벳 C 클릭. 그럼 센터 가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 OK. 그 다음에 센터 클릭. 그 다음 두 번째 히든 클릭. 그 다음에 선택하고 F2키, 이름. 한영키 바꾸지 마시고 그냥 영어로 센터, 히든. 자, 여기는 아우터 또는 엘리베이션, 인면이란 뜻이죠. 자, 이렇게 그냥 3글자씩만. 그러면 손쉽게, 그러니까 좀 빠르게 작업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얘입니다. 얘가 기준이에요. 커런트 레이어가 얘로 돼야 됩니다. 자, X라인 0도, 90도, 자, 45도. 트림, 자, 옵셋 120mm, 그 다음 70mm, 조금 오른쪽으로. 그 다음 아래로 100mm. 트림, 라인, 옵셋 55mm, 필렛, 다시 한번 트림. 이번엔 펜스 명령을 활용해서 이 과제물은, 그러니까 CAT 같은 경우는 가만히 살펴보시면 기본 도형에 어떤 기본 도형이 더해졌거나 빼졌거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과제물은 피라밋 모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이아몬드 또는 피라밋,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라인을 이렇게 연결합니다. 삼각형 모양이죠. 이레이즈 선택할 때도 펜스 기능을 이용해서 선택하시면 좀 빠르게 선택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얘가 기본 모양입니다. 여기서 더해지거나 빼거나, 근데 얘는 여기서 그냥 뺀 겁니다. 옵셋 10mm, 30mm, 각도가 14도래요. 근데 얘가 이미 90도가 돌아가 있죠. 24도만 더 돌아가면 돼요. 로테이트 24도, 마이너스 24도, 나머지 필렛. 자, X라인 호리젠탈,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지나간 겁니다. 이 삼각형이 이렇게 관통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겁니다. 쭉 오다가 여기서 끝난 거예요. 옵셋 77mm, 여기서 이렇게 끝난 겁니다. 트림을 하면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를 제가 아직 정리 안 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자, 여기 뾰족하게 남았죠.
라인 여기네요. 요 꼭지점의 위치가 여기란 뜻이에요. 자, 카피. 누구를 복사하냐면 얘가 아니고 얘를 복사합니다. 꼭지점에서 이렇게 복제하시면 돼요. 트림, 필렛, 다시 트림. 자, 이렇게요. 은선 빼고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가 은선인 거죠. 이렇게요. 여기가 은선.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여기가 등고선이에요. X라인 버티컬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 교차되는 부분 있죠. 이거를 복제하는 겁니다. 이 바깥의 쪽 선을 이렇게 복제, 여기 바깥의 선을 복제, 이렇게요. 간혹 여기서 복제하는데 그러면 틀린 거예요. 선을 쭉 연장해서 나온 바로 여기서 복제해야 됩니다. 그 다음 여기가 30mm 씩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옵셋 30mm. 자, 필렛. 그 다음 옵셋 77mm. 네, 다시 한번 필렛. 얘가 바닥면입니다. 여기 바닥면이에요. 여기 면이에요. 이제 여기 정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바닥면인데 어떻게 돼요? 여기가 지금 코너면이잖아요. 여기가 코너잖아요. 그 코너가 여기란 얘기예요. 바닥면의 여기. 라인을 내려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자, 매치 프로퍼틱스 이렇게 은선. 자, 다시요. 여기가 꼭지점인데 여기가 어디냐면 이 선들이에요. 똑같이 버티컬로 이끌어 갑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선을 연결하시면 돼요. 이렇게. 매치 프로퍼틱스. 네, 다 그렸네요. 자, 이과제물을 그릴 건데 이과제물은 이렇게 기역자이고 이렇게 반원이 기역자로 만들어진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X라인 0도, 90도, 45도, 옵셋 400mm, 100mm. 반지름만큼만 내리시면 돼요. 라인 적당히 띄워서 옵셋 280. 자, 필렛, 트림, 자, 펜스로. 자, 옵셋 100mm. 반지름이 100mm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보면 이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요 선이 바로 중심선이 됩니다. 랭슨 델타 20mm. 이렇게요. 그러면 모습이 이렇게 될 거고요. 100mm 서클, 반지름 100mm. 트림으로 자르고 매치 프로퍼틱스 랭슨 델타. 다시 한번 이렇게 되겠죠. 중심선이 여기 있네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랭슨 델타 서클. 자, 트림. 자,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아크, 시작, 중심, 끝.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돼야지만이 정상입니다. 이렇게 된 게 정상인데 우리는 이렇게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얘가 기본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여기 홈을 먼저 설계를 해요.
근데 그 홈을 먼저 설계하는 게 아니고 얘부터 먼저 합니다. X라인 앵글 30도, 옵셋 100mm, 다시 한번 120mm. 자, 이렇게요. 얘부터 먼저 잘라야 돼요. 얘가 타원입니다. 항상 타원의 중심부터 찾으세요. 여기가 중심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끝입니다. 엘립스 센터, 중심 여기 있고 끝점 여기고 그 다음 끝점 여기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원의 중심과 타원의 중심을 맞춰야 돼요. 다시 한번 볼까요? 중심 여기 있습니다. 끝점 여기 있습니다. 엘립스 센터, 중심점 여기, 끝점 여기, 그 다음 끝점 여기.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바닥에서 30mm 올라와 있는 겁니다. 옵셋 30mm 이렇게요. 그러면 선 정리가 이렇게 됩니다. 필렛, 트림, 이렇게요.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자, 여기죠? 자, 그 다음에 이 원에 30mm 올라간 이 지점, 여기가 등고선입니다. 여기 딱 교차하는 거 보이시나요? 타원의 끝점과 등고선의 끝점이 딱 교차합니다. 그래서 필렛으로 선 정리. 여기도 마찬가지. 라인 이렇게요. 필렛. 원래는 얘를 이렇게 지워야 되는데 안 지울 겁니다. 이따 지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 모습 됐고요. 옵셋 40mm. 자, 이렇게 40mm요. 자, 매치 프로퍼틱스. 그리고 트림. 자, 다시 한번 트림. 그러면 평면도 끝난 겁니다. 자, 다시 볼까요? 40mm 매치 프로퍼틱스, 옵셋 60mm. 자, 필렛, 트림. 그 다음에 여기 교차점 있죠? 이 위쪽에를 다 지웁니다. 트림. 자, 크로싱. 자, 이렇게요. 크로싱. 자, 이렇게 다 지웁니다. 랭슨 델타. 아이고. 요만큼 올라간 거고, 여기 트림으로 끊어주고, 꼭 요 교차된 점, 여기가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옵셋 40mm 매치 프로퍼틱스, 옵셋 60mm. 자, 필렛, 트림. 그 다음에 선 긋고 트림. 이번엔 크로싱으로. 자, 이렇게 한 번에 트림을 끊어 주시면 돼요. 선도 내려 긋고요. 이렇게. 자, 거진 다 그려진 거 맞네요. 그럼 이제 누구를 정리하냐면 은선을 정리합니다. 이걸 브레이크를 쓰셔도 좋아요. 한전 브레이크를 쓰셔도 좋고, 이렇게요. 여기서 끊어지는 거죠. 얘가 이렇게 은선입니다. 근데 트림을 한 다음에 다시 그려도 좋습니다. 이렇게요. 자, 편하신 거 쓰세요. 한전 브레이크를 써야 되는 데는 한전 브레이크를. 이런 모습이네요. 여기는
여기만 보여. 여기만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실선이에요. 요만큼은 다 은선입니다. 그러니까 한전 브레이크로 다 끊어 주셔야 돼요. 다시 한전 브레이크로 끊어 줍니다. 자, 매치 프로퍼틱스 다 안 끊어졌네. 여기도 안 끊어졌네. 라인. 자, 여기. 자, 한전 브레이크. 다시 한번 한전 브레이크. 이런 모습으로 생겼습니다.